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장 보면 좋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안 좋아요 라고 하기에도 뭐 딱 썩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중립 이슈로 잘 넘어갔고 우리나라는 목요일에 내마녀의 날 그거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당일에는 포지션 변화 없이 더 뜨거운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요즘 우리 시장이 지수에 딱 갇혀 있습니다. 위아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속에서 테마주의 움직임이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뜨거워서 따라가면 정말 딱 물리기 좋은 그런 장세의 흐름인데요.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절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말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의 문을 지금부터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주식명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김도형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상이 가을가을하네요. 감사합니다. 저 예쁘다고 안 했는데?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가을 남자입니다. 반응이 늘 이렇죠. 네. 굉장히 이제 쑥스러워하시는 그런 캐릭터 컨셉은 아니시고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성격은 굉장히 밝은데 네.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밝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한 주간 보셨나요?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트리플 위칭데이, 쿼더러블 위칭데이로 인해서 내마녀의 날로 하락에 대한 것을 좀 보여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2013년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41번의 그 내마녀의 날을 분석을 해본 결과 27회가 하락을 했고 14회가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대한 물량 소화 또는 자금에 대한 흐름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후에 쿼더러블 위칭데이 이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흐름은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승 반, 하락 반.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주 한마디로 금요일이 트리플 위칭데이였으니까 그 다음 주에 대해서는 상승에 대한 기조가 확률적으로 80% 이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반도체 섹터의 탑 티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력 이 시장에 대한 지수적인 측면을 방어를 해줬던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 우리나라 쿼더러블 위칭데이 이후부터는 더욱더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 로봇 공장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과 성장 동력을 상당히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반도체 섹터인데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저번에는 비중을 조금 줄였었는데 다시 한번 25% 정도까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BM에 대한 성장 동력이 글로벌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특히 이제 테슬라 도조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1조 2천억 정도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HBM 생산 라인에 대한 확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슈퍼컴퓨터 도조에는 H100이라고 하는 제품이 10,000개가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한 제품 하나당 6천만 원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6천억 정도에 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슈퍼컴퓨터 도조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한 상황이죠. 슈퍼컴퓨터 혼자서만 빠르게 연산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슈퍼컴퓨터 도조에서 이제 각각 모빌리티에 대한 것으로 전달을 할 것인데 그 각각의 개개의 모빌리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얼마나 빠르게 다시 한번 그 연산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율주행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대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하위단에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게도 HBM 칩에 대한 것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HBM 시대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연간 80% 이상에 대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인데 메모리 업황에서 이 정도에 대한 성장률을 보여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HBM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 칩셋인데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시너지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반도체 업황 자체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면서 하반기 주도 섹터 그리고 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HBM 섹터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잘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통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관련주로서는 지금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장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럭키세븐에서 6월 12일과 6월 22일 두 번에 걸쳐서 추천을 드린 그런 종목인데 이후에 대해서 상승력을 상당히 잘 보여준 그런 자리였고 한 달 반 정도에 대한 횡보 구간 이후에 전전일 이제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장에 대한 모습들을 그 구축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강한 상승력이 조금 더 긍정적인 타이밍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AD 테크놀로지 아니면 가온칩스 등 ARM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성장 포인트도 상당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번에도 추천드렸던 당뇨 치료제 관련된 이슈 위고비가 조만간 국내 상륙에 대한 것을 초읽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한 5% 정도에 대한 것을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당뇨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치료법과 이제 투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이어트 관련된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니즈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보노디스크 관련돼서는 싹센다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위고비로 레벨업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시장 트렌드 자체가 4조에서 40조 시장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5G 섹터에 대한 다시 한번 제 반등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비중은 5% 정도로 진행을 하시고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인도 5G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생산 공장 추진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점. 두 번째로는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5G 시대에서 위성 안테나 관련된 수주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5G 섹터에 대한 상승력이 이번 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하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테나에 대한 수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G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28GHz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달력에 대한 것이 조금 짧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기지국에 대한 것이 니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기지국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지국 대신에 스몰셀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위성의 안테나 이후에 스몰셀로에 대한 수주 전환이 나타나는 그런 포인트가 5G 섹터의 가장 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가 여기도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스페이스 X에 대한 시장 이제 수익에 대한 발생 단계가 나타나고 있고 10월 달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 서비스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륙이다 보니까 이 위성이라든지 이 통신 시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니즈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슈퍼컴퓨터에서 위성을 통해서 이제 각각 개개별로 진행되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완벽한 인프라 구축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매력도를 더욱더 크게 올릴 수가 있고 5G 섹터 안에서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동력과 위성 우주항공 시대에 대한 개막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는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노와이어리스와 오이솔루션에 대한 흐름에 조금 집중하셔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선을 돌파한 이후에 121선까지에 대한 돌파가 굉장히 잘 나타난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 살아있는 그런 테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비전 전략으로 반도체, 당뇨 치료제 여기까지는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던 섹터이긴 한데 이번 주에 새롭게 눈에 띄었던 건 5G 통신 장비주의 반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삼성전자 쪽으로 인한 인도 모멘텀이 추가됐는데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 주간 좀 어수선했다, 좋아 보이나 알차진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던 유가가 이번 주도 계속 상승을 지속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증시를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번 한 주는 지수 조정뿐만 아니라 그 테마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박스권 하단 지지를 확인을 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급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섹터 간 순환매는 빠르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시장이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시장입니다. 다소 불안한 장세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세 가지 섹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와이파이 관련주입니다.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모든 신제품에 대해서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탑재하겠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했죠. 스마트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해서 AI 초연결 구현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삼성전자 가전제품 소비자들이 일상 어디에서나 이러한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또한 인텔 같은 경우에도 4분기부터 대량 공급에 들어갈 차세대 노트북에 와이파이 7을 탑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신 노트북에 와이파이 7이 탑재될 경우에 새 와이파이 규격이 보급되면서 AP라든지 유무선 공유기와 같은 이러한 이것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지원 기기가 증가하면 AP와 유무선 공유기를 또 판매하는 이 판매량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그 스마트폰 플랫폼인 이 스마트싱스는요, 현재 전 세계에 2억 8천만 명이 사용 중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와이파이에 연결된 이러한 기기들은, 가전들은 이러한 가전기기의 잠재 여력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스마트 홈 시장 같은 경우는 1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 출시된 140억 개에 달하는 이러한 다양한 커넥트 기기들을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위한 기술 비전을 소개하면서 커넥티드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밝히기도 했었죠. 따라서 삼성의 스마트싱스 관련주나 와이파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고요. 특히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죠. 상당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통신 장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요. 자, 먼저 머큐리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 장비 개발 판매 업체이자 국제 와이파이 협회로부터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제가 점심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드린 당일날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아무도 5G 와이파이 관련주에 관심이 없을 때 추천을 드렸고 오후장에 급격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그 다음날 또 갭까지 띄워주면서 단 2거래일 만에 3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보신다라면 자,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러한 머큐리의 최대 주주죠. 아이즈 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큐리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릴 섹터는 바로 치매 관련주입니다. 비중 2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식약처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치매 치료제 이러한 연구가 제품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치매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굿산 기술이 혁신 제품이 돼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동시에 또 R&D 코드라든지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이러한 브릿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제약 기업들이 2028년까지 연구 개발에 3,2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이밸류에이트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자산 중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 순위를 보신다라면 알츠하이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항암제가 사실은 다수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알츠하이머와 조현병 치료제가 등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네맙 같은 경우에는 4위에 랭크가 됐고요. 그리고 도네맙은 올해 안에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죠. 자, 또한 하반기에는 우리가 유럽 종양학회라든지 면역 항암학회가 같은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다음 달 10월 24일입니다.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또 치매 관련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먼저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샤페론을 보신다라면 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자 또 아토피나 치매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나이백이라는 종목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의약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신약에 대해서 미국 제약사와 물질 이전에 대한 계약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로 알츠하이머 관련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점심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1파동에서 이미 수익을 드렸고요. 다시 2파동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만큼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이죠.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2차 전지 장비 섹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양극재나 셀업체들이 이렇게 기대감이 다운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수주 소식 그리고 또 긍정적인 증권가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올 하반기와 내년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조정 중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올 하반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얼티움셀의 조인트 벤처 3공장이라든지 미시간 단독 증설 공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장비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제가 올해 초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고 또 단기간에 수익을 드린 종목들이 많이 있죠. 현재 2차 전지 양극 업체나 또 양극재나 또 셀 업체들의 조정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뭐 지금 현재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이러한 2차 전지 장비 섹터에 대해서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우리가 아바코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첨단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후공정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OLED나 2차 전지 조립이나 첨단 자동화 장비 제작 공급 업체입니다. 삼성 SDI가 투자 조업을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자면요. 다음 주 있을 FOMC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사실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금리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PF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적해 있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하나둘씩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주식시장 또한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수가 충분한 조정이 나오거나 실물 경제에서 또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을 좀 다소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시고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긴축 지금 막빠진 것은 분명하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긴축 사이클 안에 놓여 있다. 그 점은 명심하면서 시장 바라봐야겠습니다. 통신 장비 두 분 다 주목하시네요. 물론 하위 섹터는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치매 치료제, 2차 전지 장비주 다음 주 비전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종목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TN 머니왕 이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화 연결되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고민이실까요? LG화학에 LG화학이요. 예, 매수가하고 예. 비중은요? 71만 1,000원 10%. 71만 1,000원에 1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좀 됐습니다. 예? 그 정확하게 날짜는 한 달, 두 달 됐나? 얼마 안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어이구, 사고 계속 내려와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요. 예.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LG화학 같은 경우 한 6월에서 7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예. 7월 달 2차 전지에 대해서 수급 쏠림 현상에 사실 수혜를 하나도 못 받은 그런 종목이 셀 부분과 셀 3사와 LG화학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LG화학이 리스크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것이 영업이익을 한 6,100억 정도를 발표를 하면서 기대치 시장에서는 한 8,000억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크게 하회하면서 상승폭에 대한 것을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하나에 대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GM 제너럴 모터스에게 이제 그 리콜 관련된 부분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1,516억인가 한 1,500억이 좀 넘는 수준에 대한 것을 충당금에 대한 것이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악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아직 공장 가동률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가동률이 조금 더 올라와야지 LG화학의 본업인 화학 부분에 대한 성장 동력이 실적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과 이제 하반기 그리고 2024년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을 살펴본다면 LG화학은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한 24배 정도 수준, 따라서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4년 중국 시장에 대한 화학 섹터에 대한 성장 가동률을 조금 더 업사이드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그동안의 2차 전지 양극재 그리고 장비, 소재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셀 3사들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을 2024년부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 4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동력을 잘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목표 가격을 80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그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이제 머리를 좀 들고 60만 원에 대한 가격을 강하게 뚫을 때 추가적인 매수, 추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60만 원 정도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가 71만 원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한 67만 원 정도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연말 또 내년 초 정도까지 해서 80만 원 정도 목표 가격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꼭 네, 성공 투자하시길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LG화학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네.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실까요? A프로젠이요. A프로젠,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050원에 20%요. 2,050원에 20%로 20%요. 보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근래에 매수하셨을까요? 지난달? 2,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2, 3개월로. 알겠습니다. 아유, 고민 많이 그 한 하셨을 번에 것 산 같아요. 게 아니라 또 나눠 늘, 사셨어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희 이달의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다 여쭤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지금 목소리가 많이 프로 보고 기운이 있습니다. 없으시네요. 네? 매일 프로 보고 있다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프로제는 어떻게 또 매수를 하시게 되셨을까요? 그냥 누구 지인 권장으로 산 건데 너무 안 올라서. 네. 이거 뭐 슈팅이 나올 때 아마 더 갈 거라는 생각으로 좀 매수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몇 주 동안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네. 기운 내시고요. 자, A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혈액 무독성 대식세포 면역 항암에 대한 이중 항체 개발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죠. 네.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몰이를 하면서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을 상당히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체에 대해서 미국 용도 특허 등록을 했고 어느 정도 그 뉴스가 이미 노출이 된 상태죠. 뉴스에 팔아라. 그죠? 기대감을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대감으로 점상으로 가던 이러한 주가가 미국에 대해서 그 뭐 용도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 어느 정도 그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자리가 2,050원 자리예요. 다행히 여기 반등을 준다라면 여기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슈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 매물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져준다라면 적어도 1,300원 자리는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반등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 2,000원 부근이 저항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다라면 특별한 수급이 아래쪽에서 특별하게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비중 축소나 매도를 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고요. 하단으로는 1,300원 지지 받는지 확인하시면서 그 자리를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필요하고 다시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사도 안 될까요? 지금 시점에선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요. 내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빠지게 되면은 비중만 커지고 손실만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점이 뭐 횡보하는 구간이 1,300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시대요. 네, 네.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차트, 이런 차트가 가장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들거든요. 수급이 전혀 없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들. 그러면 차라리 뭐 이런 종목에서 비중 줄이고 시장 주도주로 다시 갈아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탄력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면 지금 1,300원을 이탈한다면 비중 축소하시고요. 시장 주도주 요즘 좋은 종목들 많죠. 조금 전에 섹터에서도 뭐 머큐리라든지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시장 주도주로 교체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아니요, 또 통화된 김에 하나 솔루션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 솔루션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한 분당 한 종목씩만. 다음에 예. 또 연락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연락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A프로젠 먼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비중 축소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는 전략 혹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닥 잡는 모습을 보면 그때 다시 점검을 해보자. 두 가지 대응 방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마지막 코너 저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먼저 볼 텐데요. 39만 5천 원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 종가가 40만 8,500원. 가격 보니까 어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도영 어드바이저님 도와주세요. 실질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그 그룹에 대한 핵심 그런 회사이죠. 수직 계열화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잘 나타나면서 다른 2차 전지 양극재 그리고 그런 대장들에 대한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 리스크적인 측면은 2분기에 대해서 출하에 대한 것이 60% 정도의 매출 증가를 생산 증가를 기대를 했는데 한 48%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조금 눌림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은 연말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것을 목표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45만 원에 대한 가격 돌파까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돌파 이후에는 이전에 주요 가격에 대한 상승 가격에 대한 언저리인 55만 원을 그 목표 가격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이 외인과 기관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외인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기관 쪽에 대한 매수 유입이 조금 더 나타나야지만 더욱더 큰 상승에 대한 모습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에 대한 것은 3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 가격 55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방 조금 더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더 강하게 나아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포스코 퓨처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맥 한번 갈까요? 스맥 매수가 5,800원. 아유, 깜짝이야. 5,800원에 3,000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사실 큰 줄 알고 놀랐어요. 그래도 약간 손실이긴 한데, 이 로봇이잖아요. 네. 지난 한 주간 변동성이 컸습니다. 연일 급등하면서 신고가 달리다가 지난주 중반부터 약간의 균열이 포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게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는 등 아니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패키징 무인화 라인을 구축한다는 등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슈가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또 내년에 AI 예산을 1조 2천억을 투입할 예정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맥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게 차트를 좀 돌려봤을 때 로봇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의 구간에서 지지는 해주고 있다, 자리는 잡아주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스맥 차트를 보신다라면 이미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죠. 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8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종목을 기술적인 분석에서 접근을 해본다라면 5,000원 라인은 이탈하면 안 되죠. 그죠? 5,000원 라인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우리가 빠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5,200원 지지 라인 체크를 하시면서 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라든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로봇 관련 섹터는 좀 눌렀다 가더라도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5,000원 라인, 지지 라인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상방으로 돌파할 때는 매수가 부근은 충분히 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항을 본다라면 한 7,000원 부근 보시면서 그 안에서 부담스러우시면 비중 축소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도 5,000원 지지 라인 확인하시면서 좋아 보입니다. 다행이에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네네. 아직은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스맥까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종목 AS 이어갈 텐데 먼저 AD 테크놀로지 지난 9월 4일에 매수 가능일로 진입이 되면서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한 9% 가깝습니다. 다만 전일 종가가 조금 아쉽긴 하죠. 네. AS 부탁드리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IR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9월 13일 날 IR을 하면서 이제 그 TSMC와에 대한 협업을 진행을 하다가 삼성 파운드리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에 넘어가고 나서 굉장히 큰 오랜 기간 동안 고된 기간을 좀 보냈던 그런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ARM과에 대한 하이엔드 플랫폼 진행을 AD 테크놀로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더욱더 삼성전자 향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4나노에 대한 삼성전자 수율이 75%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AD 테크놀로지가 7월 달에 받은 그 수주에 대한 부분이 OPM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잡고 있고요. 내년에 대한 매출 규모가 2,000억에서 2,200억 정도까지 감안한다면 영업이익을 250억 정도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가 있고 2025년에는 매출을 3천억 이상을 잡고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탑재한 그런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소화를 보이면서 눌림을 나타냈는데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 다시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목요일에 시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10%가량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하나머티리얼즈가 이제 SIC 관련된 실리콘 레인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 HBM 관련된 종목들만
상승력을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력을 다시 한번 두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 한마디로 하반기에서부터 DDR5 랜드 이쪽 일반적인 메모리 시장에 대한 것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크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HBM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동률 그리고 확장에 대한 것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굉장히 잘 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전에 있었던 9월 초에 있었던 가격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 그런 자리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일 있었던 그 조정은 단기적인 눌림을 그런 주는 자리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포인트거든요. 따라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돌파를 했을 경우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에 대한 대장에 대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어서 신스틸 보겠습니다. 차트 띄워주시겠어요? 이달의 어드바이저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30% 이상 뛰어 올랐는데 네. 여기서 욕심을 좀 이제 버려도 될까요? 이제 놔줘야 될까요? 네, 욕심을 내봐야 될 종목입니다. 더 욕심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신스틸 같은 경우는 철강제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만 철강이 30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종목을 본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정부가 삼성이나 SK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다음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오면서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주었습니다. 주가는 항상 기대감으로 가죠. 신스틸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관련주로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 실질적인 사우디 수혜주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스틸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를 돌파했던 종목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종목보다는 시세를 주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신스틸처럼 시장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 고점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이제 다시 시세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히 다시 한번 제가 과거에 제시해드렸던 5,600원 목표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눌러줄 때 공략을 하신다면 이 4,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른 반등 가능하고요. 좀 눌러준다라면 충분하게 눌러주면서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매수 관점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이 신스틸러? 신스틸이요. 네. 신스틸러 요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급의 힘이 있는 분이시네요. 신스틸 감사합니다.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이어서 KN솔은 180%요 수익률 네.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반도체 클린룸이나 이러한 배터리룸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이죠. KN솔 같은 경우에는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안겨드리는 사랑스러운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또 하반기에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클린룸과 드라이룸에 대해서 장비업계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KN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5일쯤이었죠. 그때도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면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라인입니다. 22,000원 라인 이탈륨을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리뷰 받아봤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한 종목씩 준비를 해주셨는데 철강 쪽이네요. 네. 하이스틸. 예, 체크 포인트 말씀해 주세요. 종목명은 하이스틸이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조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좀 많이 쓰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강관 전문 업체로서에 대한 도약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강한 장대 양봉을 보인 이후 변동성이 이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폭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 관련해서 이제 그 젤런스키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것을 어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성장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이 수주에 대한 매력도를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강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인데, 그동안에 요 근래 다시 한번 슈팅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에 대한 것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저희 하이스틸 체크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재건 테마로 잡아주셨고, 두 번째 종목은 의외의 종목 소룩스.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수룩스를 준비를 해봤는데, 수룩스 같은 경우에는 아리바이오의 대표가 동사의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 최대 주주가 아리바이오 대표죠.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입니다. 상하이 제약과 경구용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MOU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양사가 경구용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개발을 통해서 중국 내 기술 이전이라든지 독점 계약을 목표로 제시한 이러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아리바이오는 최근에 그리고 또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중국의 임상 3상을, 먹는 치매 치료제죠. 중국의 임상 3상에 대해서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또 치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국내 3상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치매 치료제로 아리바이오 관련해서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투룩스에 대해서 자세한 공략법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 원래 이 기업 그 LED 기업이잖아요. 네, 조명 맞습니다. 기업이어서 네. 갑자기 조명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군요. 바이오 쪽에 네. 이슈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마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 두 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현 시장 속의 반도체주 공략 포인트, 네. 특히 반도체에 주목을 하시네요. 1월 달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 이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이끌어줬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9월 첫날에 삼성전자가 기염을 통한 그런 자리이죠. 이후에 물량 소화를 잘 하고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어미오리가 먼저 잘 가고 있으니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아기오리들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더욱더 강한 상승과 연말까지 굉장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산업과 섹터가 바로 반도체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공략 포인트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달의 어드바이저께서는 가장 풍성한 한가위를 약속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보내고 싶은데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한가위는 그 어느 해보다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큐리를 그 장중에 추천을 드리면서 점심 방송에서 또 당일에 상한가를 도달하는, 그리고 나서 추천드리고 나서 오후에 5G 관련주들 테마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렇듯 미리 테마를 선점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이렇게 대장주를 공략을 할 수 있는지 부분과 또 다음 주에 봐야 될 테마, 조금 전에서도 뭐 사우디 관련주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수혜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특급 정보, 달달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창 키시고요.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희 이제 방송 참 시간 빨리 가네요.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지만 두 분은 계속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이어간다는 점 안내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